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오늘 거래일인데요. 발톱 세운 연준에 국내 증시가 하락에 질려서 이거래일 연속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오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 아침 10시 20분을 기점으로 탄력 있게 낙폭을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 2,486선까지 저점을 찍었지만 양봉 전환하면서 저점을 더 이상 깨고 내려가지 않는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0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낙폭을 크게 줄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보다 9포인트 이상 지수가 회복된 모습, 특히나 기관들이 장중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달러당 원화 가격이 소폭 내려가면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선물 시장에서 현재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장 조금은 나아진 분위기로 오후장 흘러가고 있는데요. 철강 종목들이 9월부터 바닥에서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돼서 악재와 호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호재와 악재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먼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호재 쪽에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되냐 마느냐를 가장 눈여겨서 지켜보셔야겠고요. 악재 쪽에서는 10월부터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가 시작이 됩니다. 철강 포함해서 6가지 품목에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느냐를 이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세금까지 책정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도 높고 또 화학이나 철강, 반도체처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들은 타격이 크겠죠. 어쨌든 호재 쪽에서 먼저 보시면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경기 바닥이다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의 생산량까지 감축한다는 소식에 4분기에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가 철강업계에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 쪽에서는 연준의 긴축 장기와 말씀드렸던 탄소 국경세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라는 건데요. 가만히 있을 국내 기업들이 아니죠.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이 탄소 국경세에 맞설 만한 기술을 이미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소 제철소 건립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고 2025년에는 탄소 배출 대신에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증권가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에 대해서 3분기 영업이익은 부진할지 몰라도 4분기는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내수 가격 자체도 올라가고요.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6%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는 오늘의 주가보다 업사이드가 30% 정도 더 열려있는 74만 5천 원을 제시한 상황이고요. 자, 다음 현대제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이 에코스틸이라든지 하이 큐브 같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강 가격의 상승도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4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13%, 3분기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보고요. 목표 주가는 오늘의 주가보다 20% 정도 업사이드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제강의 4분기 영업이익 상승률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4분기에는 지금보다 한 30% 정도 더 영업이익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연간 영업이익도 5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부가 가치 사업을 더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오늘의 주가보다 33%더 열려있는 16,000원을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사 아니더라도 중소형주 철강 종목들의 상승률도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시스틸부터 코메론까지 두 자릿대 상승을 기록한 종목들인데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정치 테마주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국철강 같은 종목들이 그중에 하나고요. 사면철강도 그 정치 테마에 묶이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철강 업황이 4분기에는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신스틸은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탁 확인할게요. 자, 철강 오늘 종목들 대한제강부터 세아제강까지 시장이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연출하고 있죠. 세아제강부터 대한제강, 하이스틸 0.9%대 좋은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분을 상승
탄력을 잃지 않고 양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 봅니다. 엔터 쪽 이야기인데요. 엔터 쪽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드린 바가 있는데 재계약 리스크가 강하게 묶여있는 YG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장 마감하기 직전에 동시호가 들어가기 5분 전에 한 매체에서 블랙핑크의 로제만 재계약에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로 옮겨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YG 측에서 바로 반박을 했죠. 아니다, 우리 아직 협의 중이다. 그래서 사실 이 재계약 리스크가 해소될 거다라고 보던 증권가의 시선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재계약 리스크 때문에 지금 3거래일 연속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 어제 급락에 오늘 추가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YG입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블랙핑크 없어도 영업이익 100억 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KB증권에서는 목표가를 95,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한 상태고요. 트레저, 4년 전에 데뷔한 그룹인데 트레저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또 다음 분기 4분기에는 베이비 몬스터라는 걸그룹이 새롭게 데뷔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의 성장성, 그리고 지금 아티스트들의 IP 자체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직접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정말 가능할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재계약에 모두 성공한 하이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엔터주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서 주가도 함께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양봉 전환하면서 바닥을 디드려는 시도가 올라오는 하이브 주가입니다. 하이브는 적정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가 아니라 34만 5,500원 정도 올라와야 적정 주가다라고 키움증권은 평가를 하고 있고 31만 원 정도가 전고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증권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BTS에 대한 재계약 이야기가 올해 초부터 불거졌는데 다행히도 전원 재계약에 성공을 하게 되고 또 솔로 활동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있었는데 솔로 활동 성적도 너무 좋았죠. BTS라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보고요. 또 2025년에는 BTS 완전체가 컴백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도 매출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 오늘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엔터주 3사 중에서 SM이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의 가장 큰 상승 기록하고 있고 SM도 역시나 4분기 실적, 내년 실적 좋다라는 증권가 이야기 짚어드린 적이 있죠. JYP 엔터는 코스닥 상승 상위에 있는 종목이죠. 0.87%의 상승, 하이브도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만 리스크 이슈를 가지고 있는 쪽 4.1%대 하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흐름 계속 짚어드리면서 브리핑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